안녕하세요. 실전 게임 제작으로 배우는 언리얼 엔진 24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6장 머티리얼의 고급 과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어쨌거나 고급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582페이지의 26.1.1절부터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콘텐츠의 아키텍처, 머티리얼즈 폴더를 열고 여기 안에 신규 추가해서 머티리얼을 추가해 줍니다. 이때 머티리얼 이름은 머티리얼 env 베이스라고 짓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을 더블 클릭을 해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어쨌거나 그림 26.1과 같은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에는 핀이 굉장히 조금 나오는데요. 이건 머티리얼 에디터 위에 있는 핀이라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고 넣고의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T키를 눌러서 텍스처 샘플 노드를 2개 설치하고요. 숫자 1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상수 노드를 하나 설치해 줍니다. 이어서 위쪽에 있는 텍스처 샘플 노드는 T 화이트 D를 연결해 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처 샘플 노드는 T 카드보드 02N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 카드보드 02 그리고 상수 노드는 0.6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노드들을 첫 번째 녀석은 베이스 컬러에, 그리고 두 번째 텍스처 샘플 노드는 노멀에, 그리고 상수 노드는 러프니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 핀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줄어든다 그랬는데요. 핀 항목을 체크를 하고 끄시면은 요 사용되는 핀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26.1.2절 노드 파라미터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해당 노드를 자식 클래스 등에서 재정의하는 등의 쉬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장의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텍스처 샘플 노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해당 노드를 파라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을 해주시면은 일단 이름이 쭉 바뀌게 되는데요. 위쪽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베이스 칼라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테일 패널에서 이 녀석을 선택을 해주신 상태로 일반 그룹 파라미터를, 그룹 프로퍼티를 서페이스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러프니스 핀에 연결되어 있는 상수 노드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참고로 이름을 여기 위를 클릭하시면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 파라미터 네임을 입력해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녀석을 surface roughness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룹은 마찬가지로 surface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노멀 핀에 연결되어 있는 녀석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상콤하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 파라미터 변환을 눌러주신 다음에 일반 파라미터 네임을 surface 노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룹을 surface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585페이지의 26.1.3절 머티리얼 인스턴스 활용 부분 되겠는데요. 일단 모든 요소들을 저장을 하고 pn 스테이지 1 탑맵을 열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안 좋은 컴퓨터에서 녹화까지 하고 언리얼 에디터까지 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지 01 탑을 열면은 조금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맵은 조금 이따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콘텐츠, 아키텍처, 머티리얼즈 폴더를 선택을 하고 신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머티리얼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신규 추가해서 머티리얼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붙이는 모드로 변경이 되면은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 mi 밑줄 플로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을 더블 클릭을 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부모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머티리얼 인스턴스 에디터 왼쪽 위에 있는 디테일 패널에서 일반 패런트의 요 녀석을 방금 만들었던 머티리얼 env 베이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파라미터 그룹이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녀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은 방금 만들었던 머티리얼 env 베이스에서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파라미터 그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그룹에 있는 속성들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6페이지 되겠고요. 일단 파라미터 그룹의 서피스, 베이스 컬러를 체크해 주시고 이 녀석을 텍스처, 플로어, 01, 디퓨즈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어서 서피스 러프니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녀석을 0.9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이 파라미터 그룹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 부모에 있던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변경되어 머티리얼을 생성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방금 만들었던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를 스태틱 메쉬 플로어에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아키텍처 폴더에 스태틱 메쉬 플로어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 녀석의 디테일 패널에서 LOD0의 엘리멘트 1을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로 교체를 해줍니다. 참고적으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노멀 값과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서 지금 볼록볼록한 느낌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87페이지의 노트는 중요하니까 한번 직접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시 저장을 하고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규 추가해서 머티리얼 텍스처에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로 지정할 머티리얼을 클릭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머티리얼 액션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을 눌러주시면 손쉽게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26.2절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색상이라는 것은 RGBA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4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는 벡터 파라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env 베이스를 클릭을 해서 다시 머티리얼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V키를 누르고 그래프 위를 클릭을 해주셔서 벡터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 녀석에게 이름은 틴트 베이스 컬러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룹을 서피스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어서 그림 26.10처럼 노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을 위로 당기고 와이어를 끊어주시고요. 베이스 컬러와 연결되는,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하나 설치해 주신 뒤에 이 녀석의 각각의 위에 있는 핀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노드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요. 일단 숫자 키 1키를 누르고 2키를 누르고 3키를 누르고 4키를 누르고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 상수 하나, 상수 2개, 상수 3개, 상수 4개짜리 상수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벡터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금 V키를 누르고 설치한 녀석은 벡터 파라미터 노드예요.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지금 요 4개짜리랑 비슷해 보이니까 4개짜리를 보고 보시면 요 녀석은 벡터 파라미터 노드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네임과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요 벡터 상수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콘스턴트 값밖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번 생성하면 그냥 고정된 녀석이고요. 요 위에 있는 녀석은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위쪽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머티리얼 인스턴스 플로어로 와보시면 틴트 베이스 컬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틴트 베이스 컬러는
벡터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일반적인 벡터 상수는 저렇게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88페이지 26.2.2절 텍스처 쿨디네이트 노드와 어펜드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UV 반복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직접 구글에서 검색을 UV 매핑으로 해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래픽을 하셨던 분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내용이니까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예제를 만들어 보시고 나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효과를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베이스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T 화이트 D가 아니라 이 녀석을 그리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방금 실수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틴트 베이스 컬러의 값이 모두 0000이라 멀티플라이를 했을 때 무조건 검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녀석의 디폴트 값을 1111로 변경해서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곱했을 때 일단 아무 영향이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변경을 하면 지금 뷰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조금 변경이 일어나는데요. UV 매핑 같은 경우는 스피어에서 조금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태를 뷰포트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버튼 중에 네 번째 녀석을 눌러서 큐브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시면 각각의 정육면체 면에 텍스처가 한 개씩 꼭꼭 꼽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처 쿨디네이트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U키를 누르시고 하나 클릭, 그리고 S키를 누르시고 한 번 클릭을 해서 스칼라 파라미터 노드와 텍스처 쿨디네이트 노드를 설치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벡터 4 노드와, 그러니까 벡터 4, 플롯 4 노드와 그 벡터 파라미터 노드와의 차이를 상수와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키를 누르고 클릭했을 때의 녀석도 마찬가지로 숫자 1키를 누르고 클릭했을 때 만들었던 상수 노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숫자 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이 파라미터 노드는 변경할 수 있고 상수 노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각각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녀석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을 Surface U Repeat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이름을 Surface V Repeat이라고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녀석 모두 그룹은 Surface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디폴트 밸류는 1.0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어서 이 녀석들을 활용을 해서 멀티플라이 노드를 하나 설치해 주시고 어펜드 노드를 하나 설치를 해서 Surface U 리핏을 A에, Surface V 리핏을 B에, 그리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26.13처럼 구성이 되면 이번 절의 내용도 일단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면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urface U 리핏의 디폴트 밸류를 2로 변경을 하고 Surface V 리핏의 디폴트 밸류를 0.5로 변경을 하시면 지금 뷰포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개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이런 UV 리핏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디폴트 밸류들은 다시 1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적용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